그 김여경 교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울대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법대 교수로 채용될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치 공세냐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내부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것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의과대학 즉 단과대학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저를 뽑을 때 같으면 저 2001년에 단과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전공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되면 지원자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등등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본부에 요청한 바가 없었어요. 티오가 생겨서 뽑아달라 이건 아니었다. 티오가 갑자기 위에서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나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경 교수 말고 다른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외 대학의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큰 상을 타셨다. 이 정도 되면 특채할 경우가 있고요. 근데 김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법대 얘기는 법대 내부에서도 이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갑자기 법대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법대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아마 법대에는 전혀 얘기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으로 옮겨갔다가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러 전공을 바꿔 나가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죠. 다른 쪽은 이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인사사항은 극비입니다. 근데 공개가 되면서 의대 교수님들은 다 내부적으로 경론이 있은 걸 알고 있었고, 당시 시점에 그 의대 교수님 몇 분이 이메일을 그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보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네, 그게 최근에 공개되었던 그 의과대학을 사랑하는 교수 모임 그 이메일이 요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만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안철수 당시 지금 안철수 후보님, 그다음에 김미경 교수님이 이제 1+1 패키지로 오셨는데 확실합니까? 1+1 패키지로 온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이 땅이 워낙 커서 배우자를 같이 채용하는 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역사상 두 분이 동시에 정년보장으로 채용된 거는 서울대 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탈당했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이 과정 전반에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 전에 있었어요. 당을 혁신하자. 그럴 때 혁신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장으로 제안받았는데 제가 거절하고 김상곤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워딩을 그때 날리셨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안철수는 차라리 탈당해라. 실제로 탈당했잖아. 이 사단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였죠. 근데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당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안 의원이 거절하셨고, 또 저에게도 그런 얘기가 와서 저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10차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든 혁신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등 모든 공식적 절차를 다 거쳐서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됩니다. 그게 지금의 당헌 당규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헌 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있는데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뭐 굳이 얘기하면 큰 그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아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새 기업을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큰 성과를- 디스하시는 거야. 아,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전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우리 헌법에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고 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에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나왔다가 세불련에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3명이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뭐 아주 황당한 거죠,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당 내에서 사실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거기서 룰을 얘기하면 논쟁을 해서 뭐 합의를 하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타일이 다르구나 알았어요. 또는 제가 법률에 법과 규칙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법과 규칙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디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말도 막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정치를 직접 해야 되는. 정치를 왜 직접 안 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뭐 우리 총수님이나 우리 김 기자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 있고 출마하라 뭐 또는 이제 왜 입만 떠드냐 실제 나와서 해보지 뭐 여러 가지 즉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입을 닫아라라는 거죠. 즉 공부나 해라라는 얘기고 한쪽은 왜 입으로만 떠드냐 사표 내고 나와라 정반대의 요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대학원 시절 대학교 졸업하고 이때 아마 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 친구들이 지금 사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실제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실제 하고 있고 뭐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시기에 이제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했고 근데 제가 정치 문제, 폴리페서님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같은 정치 참여를 하는 거고 하나 더 하자면 과거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때 제가 혁신위원회를 해서 당을 좀 바꿔보려고 했다면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정치인이 친구나 가족으로 둔부시면 알겠습니다만 직업으로 정치인을 한다는 것, 그거는 말 몇 마디 잘한다, 글 잘 쓴다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보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완전히 대중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거 때는 그런데. 근데 완전히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몸으로 뛰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능력인데 저는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잘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쪽으로 훈련되어 있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도 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좀 하셨나요? 12년엔 전국 돌았죠, 사실은요. 네. 2012년 때는 제가 작정하고 좀 광화문 유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았고요. 요번에는 전국을 돌지는 않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뉴페이스가 필요한 시대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저도 TV 찬조 연설을 하긴 했는데 2012년에는 국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못 보셨겠습니다만 재외 동포용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먹힌 얼굴이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나는 이런 게 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는 안 나가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도 이 암투가 벌어진 게 아니라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망에 오를 경우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결사 반대하겠습니다.